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양자 가속기 개발을 선언하며 양자 컴퓨터 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양자 컴퓨팅 전략을 살펴보고 양자 컴퓨터 숨은 수혜주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양자 컴퓨터 시장에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엔비디아의 양자 컴퓨팅 시장의 전략을 살펴볼 거고 양자 컴퓨터 관련 숨은 수혜주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는 주식라이브 유튜브고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12,600명 넘어서고 있고요. 3만 명 5만 명, 10만 명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 라이브 유튜브 발전을 위해서 영상은 그냥 봐주시지 마시고요. 꼭 구독은 해주시고 영상 봐주셨으면 하고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잘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팅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양자 가속기 컴퓨팅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관심을 집중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GTC 2025에서 엔비디아 가속 양자 센터 설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생각보다 더 빨리 올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엔비디아의 새로운 전략 변화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양자 컴퓨팅 선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NVAQC라는 엔비디아 가속 양자 연구센터 설립을 하면서 MIT라든 하버드 같은 명문 대학과 협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양자 가속 컴퓨터 개발과 양자 오류 정정 기술을 연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H100보다 900배 빠른 차세대 AI 가속기인 루빈이 내년 하반기 양산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고 2028년도면은 지금보다 3년 뒤인 파인만을 거론을 하면서 AI 가속기 출시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발표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기존의 GPU 가속기 중심에서 양자 컴퓨터 가속기로 사업 확장을 공식화했다라는 점이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 호퍼 칩이라든 블랙엘 칩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AI 가속기 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존의 GPU 가속기 중심에서 양자 컴퓨터 가속기로 사업 확장을 한다라는 점이 큰 관심을 갖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가속 양자 센터 설립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양자 생태계를 주도하지 않을까란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쿠다큐라는 슈퍼컴퓨터 오픈소스 기반으로 양자 하이브리드 컴퓨팅 개발이 핵심 과제로 다뤄질 전망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GB200NVL 렉스케일 시스템을 연구기관이라든 스타트업에 제공을 하여서 양자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MIT 윌리엄 교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엔비디아 플랫폼과 큐비트 기술 통합은 양자 컴퓨팅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발언들을 했고요. 하버드 미카일 루킨 교수는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이 양자 오류 정정 문제 해결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주면서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팅 가속기로 이 GPU 시장을 확장을 하면서 양자 컴퓨팅 관련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GTC 2025에서는 AI 가속기인 루빈하고 파인만에 대해 공개를 하면서 양자 시대의 대비 전략을 꾸리고 있다라는 전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빈 AI 가속기 같은 경우에 H100이라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호퍼칩 대비 900배 성능이 향상된 칩을 공개를 했고요. 2026년이다 보니까 내년 하반기 본격적인 양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인만 AI 가속기 같은 경우에 2028년 출시 목표를 갖고 있고요. 세계 최초로 양자 컴퓨터 구조를 제안한 리처드 파인만에서 이름을 따와서 파인만 AI 가속기라고 명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인만 AI 가속기가 공개가 되면은 양자 컴퓨팅과 AI 가속의 융합이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AI하고 양자 컴퓨터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GPU 중심의 엔비디아가 AI 및 양자 가속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른 시일에 양자 컴퓨터 상용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엔비디아는 갑자기 양자 컴퓨팅 선언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젠슨왕 CEO 같은 경우에서는 양자 컴퓨터 상용화까지는 20년에서 30년 걸린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자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략을 급선회한 것이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양자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빠르게 전략을 선회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 72큐피트인 시커모어를 발표를 하면서 양자 우위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했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에서는 윌로우라는 양자 프로세서도 공개를 하면서 양자 컴퓨팅 관련한 종목의 급상승을 했었던 원인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존과 듀웨이브 퀀텀의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기존의 슈퍼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터가 훨씬 더 빠른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105큐피트 추층즈 2.0을 개발을 하면서 빠르게 중국 안에서도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슈퍼컴퓨터 시장에서 GPU로 주도권을 잡았던 것처럼 양자 가속기로 양자 컴퓨팅 시장까지 석권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타나면서 기존에 20년에서 30년 걸릴 수 있다라는 전략을 선회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서는 117.51달러에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1.81%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엔비디아가 올라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기술주가 반등해주는 상황들이 보였었고 전반적으로 미국 3대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좋았었던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눌려주는 과정들이 있다가 반등해주는 내용들이 나타났었고 앞전에 이거래일 정도 내려오는 듯한 흐름이 나왔고 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40달러까지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까 엔비디아 잘 들고 계시고 어느 정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140달러까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 구간 안에 100% 갖고 있는 예수금을 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매수해놓고 어느 정도 눌려주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2회에서 3회 분할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니까 잘 갖고 계셨다가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140달러 그리고 올해 엔비디아가 이 블랙웰 칩이 많이 팔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올해 말까지도 여유롭게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양자 컴퓨팅 시장 전망을 보게 된다면 10배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시장은 2033년까지 약 24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2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23억 달러 수준에서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자 센서와 양자 암호화, 신약 개발, 소재 연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양자 컴퓨팅 시장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군들은 아이온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은 그렇게 센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이온큐는 2%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은 보였지만 듀웨이브 퀀텀은 1%, 그리고 퀀텀 컴퓨팅은 3% 마이너스, 리게팅 컴퓨팅은 3.46% 내려앉았고요. 아르킨 퀀텀은 6.66%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아르킨 퀀텀 같은 경우에 이틀 전만 하더라도 50% 이상 급등했었던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하락세가 나오고 오늘까지도 밀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급등하는 과정에서 매도 물량이 나타나는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서는 엔비디아의 퀀텀데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듀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에서도 스타트는 좋은 모습들을 보였지만 매도세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내려앉는 상황들이 보였는데 그렇게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벽에 다가올 퀀텀데이에 대한 주목할 만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또 한 번의 급등세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 23.30달러에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2.73% 상승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크게 상승 여력 보여주다가 18달러까지 하락세가 나타나고 다시 한번 올려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밀려주는 과정들이 나타나더라도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았고요. 다시 한번 반등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30달러까지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으니까 아이온큐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에 10.60달러에 거래 마감을 했고요. 1.8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급등세가 크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많이 밀리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고 10달러 부근에서 잘 버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퀀텀데이에서 이슈될 만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때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되고요. 사고 싶은 분들은 더욱더 밀리는 상황들을 관찰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전에서도 10달러 이상 올랐었던 내용들이 있었고 밀려줬을 때 4달러까지 밀려주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급등세가 나오다가 양자 컴퓨터 이슈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5달러에서 4.4달러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때 갖고 있다가 이슈가 또 나올 때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자 기술을 국내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을 했고요. 1000큐피트 양자 컴퓨터 개발을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양자 센서라든 양자 암호 통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양자 기술을 더욱더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보안이라든 국방, AI,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미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이 1위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10위 밖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최대한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될 거는 이 양자 암호 통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솔리드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자암호 통신 기술에 강점을 보이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SK텔레콤의 시연망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양자암호 통신 시장 확대에 따른 실제 수혜주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호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급 부진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낮은 PBR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이 양자 관련한 종목으로서 이 솔리드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리드는 장중 0.27%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였다가 눌리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선을 다시 한번 버텨주면은 반등을 하면서 8,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21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이 앞에 있었던 저점인 6,750원짜리까지 눌려주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6,750원짜리를 다시 한번 딛고 반등하게 된다면 7,5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6,000원 부근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요 정도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 6,000원까지 밀리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는 6,750원까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내용도 참고하시면서 솔리드라는 종목도 양자 암호 통신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올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지 체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은 국내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ICT K라는 종목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8% 밀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듯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국내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 중에서는 그나마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CTK 같은 경우에 장중 8.42% 하락세를 보였다가 밑꼬리 달려주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12,000원짜리를 버텨주게 된다면 다시 반등을 해주는 과정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항 맞을 수 있는 자리가 14,000원이다 보니까 한번 급등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 14,000원 부근에서는 매도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에 이렇게 악성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이렇게 급등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퀀텀데이에 대한 좋은 기사 내용으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14,000원 부근에서는 매도할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사랑에 힘입어 주식 라이브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고정 댓글에 주식 라이브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남겨드렸으니까 클릭하시면 모두 다 들어오실 수 있고요. 돈 내시는 거 절대 없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방 들어오게 된다면 장이 열리는 날 아침 8시 이전에 제가 생각하는 관심주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전 주식 뉴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주식과 관련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난다면 특징주 테마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일정에 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일요일날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라이브 텔레그램 방 모두 들어오셔가지고 주식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관심주는 장이 열리는 날 아침 8시 이전에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장전 주식 뉴스 같은 경우에서는 새벽에 있었던 주식 뉴스와 전일자 장이 끝나고 나서 있었던 주식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정리해드리고 있고, 밑에 관련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제가 밑에다가 또 적어드리고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실시간 정보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일부 화장품 관련한 종목군들이 올라오면서 토니모리, 삐아, 뷰티스킨 같은 종목군들이 세게 올라오고 있고, 마녀공장, 실리콘2, VT 같은 종목군들도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HLB가 올라오면서 FDA 승인 기대로 HLB 그룹주가 잘 올라온다라는 발언도 있고, 유한양행 올라오면은 오스코텍도 따라서 반응을 한다라는 실시간으로 또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밤 8시 이번 주에 꼭 아셔야 되는 해외라든 국내의 주식 일정들을 정리해서 또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주무시기 전에는 한 번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 제가 주식 라이브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드렸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모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 하나하나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꼭 여러분들 거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양자 가속기 개발을 선언하면서 양자 컴퓨터 기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새벽에 있을 퀀텀 데이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퀀텀 데이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실 때 구독은 꼭 해주시고 영상 봐주시고요.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게 된다면 제가 댓글도 하나하나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